이번 사연은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던 신우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신우에게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왔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봄이라 그런지 자주 춘곤증이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다가 최근에 통쾌한 일이 생겨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신우 이야기인데 사람이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이 원래 야구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타일 공사 일을 하거든요. 몸도 고되고 근무 시간도 기니까 집에 오면 거의 꼴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저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조금 쉬는 중인데 둘 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아이를 가지자고 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너무 인고 부부라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100일마다 기념일을 챙겨주고 월급 타면 가장 먼저 제 옷이나 화장품을 사러 가자고 하면서 쇼핑을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저와 산책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익숙해지면 점점 변한다고들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것도 없어서 이거 하나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해서 몸도 좋고 얼굴도 사실 훈훈하거든요. 맨날 저한테 돈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예요. 저희 신우 이야기 나오면 제가 한숨부터 쉬게 됩니다. 저랑 남편은 32살 동갑이고 신우는 33살인데요.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알바를 전전하다가 최근에 보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보험 일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우가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진짜 답답해요. 실력은 안 되는데 자존심은 세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스타일 뭔지 아시죠? 딱 그겁니다. 영업직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좀 싹싹하게 대하기라도 하고 아니면 친해지기라도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할 텐데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 이리저리 다 민폐를 끼치고 싸우고 다녀요. 한 번은 너무 실적이 없다고 하길래 보험을 들려고 하던 제 고등학교 동창을 소개해 줬는데 글쎄 밥을 자기가 사줘도 모자랄 판에 동창한테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이 보험 설명을 듣다가 자기가 생각한 거랑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럴 거면 왜 자기를 불렀냐고 하면서 밥이라도 사내라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창이 성격이 순하고 소심해서 밥을 또 사준 거고요. 제가 동창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들어봐도 어떤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일머리가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경력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모를 우월의식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다고 허드렛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리저리 다 피하다가 결국 시간을 다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어떻게 맞춰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리가 만무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길래 굳이 신우랑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신우는 제가 나이도 1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저를 밑으로 봤나 봐요. 엄청나게 하대하면서 마치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신혼 초에 주말에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저에게 자기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리라고 하거나 자기가 빨래를 못 해놨는데 좀 대신해달라고 하는 등 선 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처음 몇 번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것들이 뻔뻔할 정도로 과해지고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 안 하길래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려는 신우를 붙잡아 두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스스로 하셔야 하지 않냐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웃으면서 고작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거의 공주 대접받고 싶다는 말이 아니냐며 인물 좋은 자기 남동생이랑 왜 결혼했느냐고 밥그릇을 밀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저랑 잘 지낼 생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간 열이 확 받아서 뒤를 돌아가는 신우에게 숟가락을 던져버리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좀 적잖이 놀랐는지 잠깐 멍하다가 그런다고 자기가 무서워할 줄 아냐며 코웃음을 치면서 가는데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대충 시댁에서 할 일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신우를 모르는 척하고 시어머니한테만 인사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저에게 왜 언니한테 인사도 안 하냐면서 네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 무시하는 버릇은 너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제 사정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에게 며느리로서 신뢰가 있었다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시댁에 오지 말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이때 그냥 다 엎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괜히 이 싸움에 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저 원래 이렇게 답답한 성격이 아닌데 굳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 문제면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남편까지 끼면 더 곤란해지니까요. 그냥 제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 생일이 되어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화장품을 사드린 날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결혼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진짜 큰맘 먹고 간 거였습니다. 친정엄마는 한사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딸로서 해준 것도 없고 맨날 엄마가 반찬이니 뭐니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마워서 제 용돈 쥐콩만한 거 모으고 모아서 같이 갔어요. 친정엄마 피부 유형이나 결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면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모처럼 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맨날 돈 없다고 난리더니 여기서 만나네.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훅 돌아보니 시모랑 신우가 서 있었고 시모는 저를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치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얘는 맨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곳에는 또 사부인이랑 같이 온다고 뼈가 있는 말을 날렸고 친정엄마는 대충 상황을 눈치챘는지 얘는 안 오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데려온 거라며 실드를 쳐줬습니다. 시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시어머니 생일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돌아서 가버렸고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를 바로 걸더라고요.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찌나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엄마만 챙길 수 있느냐고. 시댁에 와서 밥 먹고 같이 생활했던 시간도 있는데 친정엄마만 챙기는 건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와이프 교육 똑바로 하라고 어디서 시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있느냐고 훈수질을 하고 끊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문자로 네가 진짜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백화점 가자는 말을 우리한테 먼저 했을 거라며 우리 동생 돈을 함부로 쓰면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날은 솔직히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돈은 10원 한 장 들어간 거 없는데 마치 제가 시댁 돈을 빼앗아서 산 것처럼 만드니까 어이가 없어서 신우한테 전화해서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화장품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딸로서 하는 도리도 못하게 하느냐고요? 돈 보태준 거라도 있냐면서 앞으로 돈 줄 거 아니면 이런 말 하지도 말라고 해버리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좀 당황했는지 남편을 통해서만 투덜투덜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시댁에 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에게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좀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딸 교육이나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걸 실제로 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우가 자기 남친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 때문인데 통 꾸미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도 새로 하고 피부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길래 연애를 시작했나 싶었는데 남편 통해 들어보니 무슨 스타트업 사장이랑 만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자마자 스타트업 사장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둘이 잘 만난다고 하니까 저로서 할 말은 없어서 조용히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시모에게도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서 가져왔는데 다 고급 향수, 고급 화장품, 옷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전 백화점 사건을 복수라도 하듯 보란 듯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했고 그걸 받는 시모도 엄청나게 즐거워했어요. 우리 딸이 그래도 결혼 후는 좀 있나 보네. 누구 닮아서 그래? 시모는 말년에 팔자가 필 생각에 항상 들떠 보였고 스타트업 IT 계열인데 재산이 몇십억이 넘는다느니 어쩐다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만났을까 빠르게 결혼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수상했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또 그렇게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왜 벌써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이 들까 싶었죠. 상대 측 부모님이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상견례도 못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도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랑 시모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엄청나게 신나 보였고 신우는 사방팔방에 자기도 이제 시집 간다면서 자랑을 해댔어요. 저에게도 그동안 자기가 나쁘게 대해서 미안하다면서 결혼 준비를 같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건지 순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들떠서 말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신우에게 금액 상한선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상관없고 자기 남친이 다 할 거라면서 닥치는 대로 보여달라고 했고요. 솔직히 사짜 냄새가 직감적으로 감지가 되어서 남편에게 신우가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슬쩍 해보았는데 남편도 똑같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말하자고 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저희 부부의 직감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가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다고 시댁에서 전화가 왔고 저희는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한바탕 해버렸는지 신우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주방에서 냉수를 한 잔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고 남자친구랑 연락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머리를 쥐어뜯겨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1억가량을 사기당했다고 말했어요. 이 미친년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뭔 1억이나 주고 있어. 내가 너 처음부터 알아봤다. 뭔 선물을 그렇게 퍼다 나르나 했더니 다 네 돈 주고 산 거 그놈이 생색낸 거구만. 아이고 이 멍청한 거사. 시어머니는 신우 머리를 주먹으로 쿵 쥐어받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고 신우는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난리냐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친이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15일 뒤에 들어오니까 미리 빌려달라고 해서 5천만 원 빌려가고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서 3천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명품을 막 사주고 곧 갚겠다고 하면서 잘해주니까 그거에 홀랑 넘어간 겁니다. 딱 봐도 자기 돈으로 명품 몇 개 사주고 한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훈계질하던 신우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다니 싶기도 하고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멍하니 신우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왜 사람을 그렇게 한심하게 보냐면서 너도 내가 뭣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면서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강약약강의 표본인 건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비 걸 수 있는 대상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조용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진짜 웃겨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신우가 앞에서 날뛰니까 저도 더 이상 예의를 갖춰서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한심하게 본 건 아닌데 본인이 한심한가 보죠. 말해버렸어요. 순간 신우는 모든 분노를 담아서 저에게 싸지르기 시작했고 시댁에서 예의 없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도와줬으면 모르겠지만 뭘 해준 게 있어서 나를 비웃은 거야? 너는 사기 안 당할 줄 알아? 신우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이판사판 할 말 다 해버려야겠다 싶어서 피하지 않고 말했죠.
신우가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아랫사람 쥐잡듯이 잡기만 한다고요. 네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데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전현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는 속도 안 상하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염치가 있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고, 저는 멍청하게 인생 살지 말고 옆 사람들한테나 잘하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시녀처럼 부려먹으면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너무 맞는 말이니까 신우를 다그쳤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신우는 돈 빌릴 곳이 없었는지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빌어댔고,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라서 더 단호하게 해버렸어요. 남편도 누나가 알아서 살라고 빌려줄 돈 없다고 같이 선을 그었고, 신우는 지금 쓰리잡을 뛰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시모는 신우보다 저를 더 신뢰하고 있고, 남편도 이제는 시댁에 할 말을 하면서 저의 입지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도와줄 생각 하나 없고 그냥 스스로 겪게 하려 합니다. 제가 좀 너무한가요? 솔직히 시어머니까지 고개를 저을 정도면 신우가 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저에게 신뢰의 제스처를 보여준다고 제가 시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시모와 잘 지내는 척하고 있지만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뒤로 호박씨 까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네요. 하지만 맺힌 거 풀지 못하면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맺힌 한은 풀고 살아야죠. 쓰니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시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쓰니님에게 잘하면 그때 용서해도 됩니다.